딤플은 비교적 흔한 소견으로 일반 인구의 5% 정도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딤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신경관 기형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딤플은 척수이형성증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병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어 임상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 김경현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신생아 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골부 또는 엉덩이골 주변에 피부 한 몰이 있어 보조개처럼 움푹 파이게 보이는 것을 신생아 딤플이라고 합니다. 딤플은 비교적 흔한 소견으로 일반 인구의 5% 정도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딤플은 왜 생길까요? 피부와 신경 조직은 같은 외배엽에서 기원합니다. 외배엽에서 신경판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안쪽으로 함입이 되면서 둥글게 말리는 구조로 신경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남은 외배엽은 피부가 되는데 이때 피부가 신경관 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면 딤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딤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신경관 기형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딤플은 척수이형성증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병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어 임상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척수이형성증, 이분척추증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신경관 형성 과정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척수 수막류, 종사지방종, 종사비대증, 제한적 등쪽 척수갈림증, 선천성 피부동 등의 질환을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딤플이 척수이형성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딤플이 있는 환자에서 신경기형이 있을 확률은 평균 5%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기형의 경우 경과관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딤플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검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딤플 이외에 동반된 선천기형이 있을 경우나 딤플의 위치가 항문에서 멀리 떨어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 또는 딤플의 안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거나 딤플에서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딤플 주변에 혈관종 혹은 꼬리와 같은 종괴가 함께 있는 경우, 빼곡한 털이 나 있는 경우에 신경기형과 관련된 딤플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척수이형성증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척수견인에 의한 하지 위약, 특히 발목이나 발가락 움직임 이상, 하지 감각 이상이나 발의 변형, 요실금, 변비와 같은 배뇨 및 배변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뚜렷한 증상을 보호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검사 후에 신경관 기형이 발견될 경우 잔뇨검사, 요육동학검사, 근전도 검사와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상검사로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 병변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척추뼈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수면 진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더라도 일단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도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추가로 MRI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MRI 검사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서는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수면 MRI 검사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수면 진정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진의 관찰 하에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를 통해 척수 공동증이 있는지, 척수 결박증을 일으킬 만한 지방종이 있는지, 척수 원뿔의 위치는 괜찮은지, 운동성은 어떤지, 종사의 두께는 정상적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에서 신경기형이 보인다고 해서 전부 수술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형이 있더라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영상검사에서 신경기형이 관찰된 환자의 경우 비뇨의학과와 재활학과의 협진을 통해 잔뇨검사, 요역동학검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기엔 같은 딤플이라고 하더라도 안쪽 신경관 기형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경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척수이형성증은
견인되는 척수신경의 결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신생아의 경우 아이가 마취에 견딜 수 있고 수술 중 실혈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인 대략 3개월 즈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신경학적 장애가 있다든지 선천성 피부동과 같은 반복적인 뇌수막염이나 척수강내 농양을 일으키는 병변이 있다면 더 이른 시기에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재결박으로 인한 하지 위약, 하지 감각 저하, 발 변형, 척추 변형, 허리 통증, 요로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딤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딤플이 있다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신경외과 김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